대주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집합 1등급 문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집합단원에서는 어려운 문제들이 어떻게 나올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로 가보면 자, 46번을 보시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집합 A에 대해서 집합 B를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집합 B가 어떤 집합인지 먼저 한번 봐보시면 A, B의 곱으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집합 A의 원소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합 A의 원소 두 개를 골라서 곱한 것이 집합 B의 원소가 되는데 이때 A랑 B랑 같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 A의 같은 원소 두 개를 곱해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두 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고 B의 원소의 개수는 5개다 라고 나와 있고요. 나번 조건을 보시면 집합 A의 가장 작은 원소는 1이고 집합 B의 가장 큰 원소는 81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의 조건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집합 A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원소가 1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두 개의 원소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다음 집합 B는 원소의 개수가 총 5개인데 가장 큰 원소만 알려줬어요. 가장 큰 원소. 자, 여기는 뭔지 모르겠고 이 4개는 뭔지 모르겠고 가장 큰 원소 81만 이렇게 알려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81이 나오려면 집합 B는 집합 A의 원소들을 곱해서 나온 거잖아요. 두 개를 곱해서 나오는 건데 이때 그 두 개의 원소가 동일한 원소일 수도 있다라 그랬죠. 그럼 가장 큰 원소 81이 나오려면 집합 A의 가장 큰 수를 2번 곱해서 81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81이 9의 제곱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집합 A의 가장 큰 원소가 9였겠구나. 그래서 A도 9로 설정하고 B도 9로 설정했을 때 9, 9, 81이 B의 원소가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남은 하나의 원소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남은 원소를 제외하고 일단 1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스몰 a가 1일 때, 스몰 b가 1일 때를 생각해보면 1 곱하기 1인 1도 집합 b의 원소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집합 b의 원소 중에는 1도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1 곱하기 9도 집합 b의 원소로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9라는 원소도 집합 b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다. 근데 9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집합 A의 원소가 집합 A가 1, A, 9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가운데 원소는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A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집합 B는 1 곱하기 1인 1이 나올 수도 있고 A 곱하기 A인 A 제곱이 나올 수도 있고요. 9 곱하기 9인 81이 나올 수도 있고요. 1 곱하기 A 해서 A도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1 곱하기 9인 9도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A 곱하기 9인 9A도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이때 이 A는 1과 9 사이의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수 전체의 부분집합이면서 9가 가장 큰 원소였기 때문에 A1, A9 순서로 점점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 쓴 것은 1, 2, 3, 4, 5, 6, 6개의 원소나 있잖아요. 근데 집합 B의 원소는 5개다라고 가번 조건에서 나왔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원소들 중에서 어떤 2개는 같아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크기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그럼 1이 가장 작을 거고 81이 가장 크겠죠? 자, 우리 요 A의 대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큰지를 쭉 써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 A제곱은 A보다는 크겠죠? 그리고 A는 9보다 작았고 그래서 A를 여기다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9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런데 9랑 A제곱이랑은 크기를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A제곱이랑 9 중에서는 뭐가 더 큰지 정확히 모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A제곱 지금 1, A, 9, 81, A제곱을 써놓은 상태고 9A는 A제곱보다는 크겠죠. 왜냐하면 9가 A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9a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집합 b를 크기 순으로 써본 건데 우리 정확히 알고 있는 대소를 표현을 해보면 1보다는 a가 정확히 더 클 거고 a보다는 9가 훨씬 더 클 거고 근데 이 9와 a제곱은 대소를 모르는 상황이고요. a제곱보다는 9a가 확실히 클 거예요. 왜냐면 9가 a보다 크기 때문에. 그리고 9a보다는 81이 확실히 더 크겠죠. 그래서 1a, 9a, 81은 전부 다 서로 다른 수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소의 개수가 5개이려면 어떤 2개는 같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대소를 정확히 몰랐던 9와 a제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제곱이 9였다. 그래야 원소의 개수가 딱 5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얼마죠? a는 3이 됩니다.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집합 a가 1, 3, 9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1, 3, 9 전부 다 더해주시면 13이 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조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집합 a를 정확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47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10 이하의 양수 x에 대하여 m 이상 m 플러스 1 미만인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m의 값을 fx라 할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x가 정해지면 이걸 만족하는 m 값을 fx라고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f 1.5 이 값이 얼마일까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x 자리에다가 1.5를 집어넣어 보시면 1.5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가 바로 m이 되는 거잖아요. 1.5보다 작거나 같은. 근데 크기가 정확히 m 플러스 1, 정수 하나 차이입니다. 그래서 1.5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가 바로 m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가 1.5인 상황에서는 m 값이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과 2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f 1.5는 1이다 라는 거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f 3분의 1 같은 거는 어떻게 될까요?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f 3분의 1은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만약에 x 자체가 정수였다면 이런 식으로 x 자체가 정수였다면 그냥 m 값 자체가 그 값이 되는 겁니다. x 값이랑 동일하게 되는 거죠. 이 fx가 어떤 수를 의미하는지 먼저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시고요. 자, 그랬을 때 x에서 fx를 뺀 것이 n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x에서 x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를 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것은 x의 소수 부분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f1.5가 1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는 1.5에서 f1.5를 빼라. 1.5에서 1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를 빼라. 그러면 1.5에서 1을 빼니까 1.5의 소수 부분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x 빼기 fx가 의미하는 것은 x의 소수 부분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x의 소수 부분. 자, 여기까지 문제를 이해하셨으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해결해 볼 수가 있는데 기억은 2분의 7이 A2의 원소가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A2는 어떤 집합이냐면 x들의 모임인데 x 빼기 fx가 2분의 1이 되는 x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2분의 1이 되는 모임인 거죠. 자, 근데 2분의 7은 어떤 수예요? 2분의 7은 3에다가 2분의 1을 더한 수입니다. 따라서 소수 부분이 2분의 1이 맞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3이 f 2분의 7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7은 A2의 원소가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니은은 서로 다른 두 자연수 i, j에 대해서 ai와 aj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ai는 어떤 집합이냐면 소수 부분이 i분의 1인 원소들의 모임이고 aj는 소수 부분이 j분의 1인 원소들의 모임입니다. 소수 부분이 다른데 그 원소가 동일할 수가 없겠죠. 원소의 교집합은 하나도 없겠죠. 따라서 니은은 거짓이 됩니다. 니은은 참이 됩니다. 공집합이 맞기 때문에, 그쵸? 소수 부분이 다르니까 공통인 원소는 없을 거다라는 것이고요. 자, 디귿은 니은을 이용하면 니은이 참이다라는 것을 조금 활용해보면 디귿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A3 합집합 A6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은 A3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A6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서 A3 교집합 A6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시면 되는데 요만큼은 우리가 0이다라는 것을 니은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요 값과 요 값만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A3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A3이 어떤 집합인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소수 부분이 3분의 1인 원소들의 모임이에요. 자, 그러면 10 이하의 양수 중에서 소수 부분이 3분의 1인 수들, 가장 작은 것은 그냥 3분의 1이 있겠죠. 그 다음으로 큰 것은 1 더하기 3분의 1이 있을 겁니다. 소수 부분이 3분의 1이죠. 그 다음 2 더하기 3분의 1이 있을 거고 쭉 가서 어디까지 갈까요? 9 더하기 3분의 1까지만 가야 10 이하가 되겠죠. 요게 A3이다 라는 거고 A6도 마찬가지로 소수 부분이 6분의 1인 원소들의 모임이니까 가장 작은 건 6분의 1일 거고 그 다음은 1 더하기 6분의 1, 그 다음은 2 더하기 6분의 1. 자, 쭉 가서 9 더하기 6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소의 개수가 총 몇 개죠? 이건 0 더하기 3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0 더하기 3분의 1, 1 더하기 3분의 1, 9 더하기 3분의 1까지 총 10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3의 원소의 개수는 10이다. A6의 원소의 개수도 몇 개죠? 10개가 됩니다. 따라서 둘이 더해주시면 2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 디귿도 맞다. 그래서 사실은 디귿을 일반화해 볼 수도 있는데요. 서로 다른 두 자연수가 있을 때 AI라는 집합과 AJ라는 집합을 합집합하면 어차피 둘의 교집합은 공집합일 거기 때문에 그냥 AI의 원소의 개수와 AJ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될 거고 AI의 원소의 개수나 AJ의 원소의 개수나 둘 다 10일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10 더하기 10이니까 20이다 라는 것을 일반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서로 다른 세 집합이 있으면 합집합한 원소의 개수는 비슷하게 생각해 보시면 3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해서 나오더라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까지 맞는 선지가 돼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집합 X에 대해서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조건을 하나하나 뜯어봐야 되는데 가번 조건은 X라는 집합이 16 이하의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보기 편하게 원소 나열법으로 먼저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1, 2, 3, 4에서 16까지 이렇게 돼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인 상황이고요. 나번 조건은 X의 원소인 A, X의 원소인 B를 만족하는 임의의 서로 다른 두수 A, B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수입니다. A 더하기 B는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X의 원소 중에서 어떤 두 개를 골라서 더하더라도 3의 배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3의 배수라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 집합, 이걸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부분 집합이 X니까. 이 전체 집합에서 나머지,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소들을 한번 쪼개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가 0인 경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경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경우 요렇게 나눠서 일단 1부터 16까지의 자연수를 쪼개볼게요. 자,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는 3K꼴이라는 소리고요. 이때 K는 정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1이라는 소리는 3K 플러스 1꼴이라는 소리고요. K가 정수일 때 나머지가 2라는 소리는 3K 플러스 2꼴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가 0인 숫자들 찾아보시면 3, 6, 9, 12, 15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1인 수는 1, 4, 7, 10, 13, 16 이렇게 6개의 숫자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2인 수는 2, 5, 8, 11, 14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x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최대한 많은 원소를 일단 포함해야 될 거고 합도 최대여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두 개를 더해서도 3의 배수가 아니려면 일단은 x의 원소들 중에서 나머지가 0인 이 3, 6, 9, 12, 15 중에 2개 이상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3, 6이 전부 다 x의 원소라고 치면 3, 6을 골라버리면 더해서 3의 배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요 3, 6, 9, 12, 15 중에서는 2개 이상을 포함하면 안 된다. 많아야 1개만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차피 합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이하를 포함하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1개를 포함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1개의 원소를 택할 거다. 아예 안 택해도 되긴 하지만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하나를 고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1인 원소와 나머지 2인 원소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서 만약에 2개를 택하더라도 더해서 3의 배수가 되지 않아요. 그쵸? 나머지 1인 거 2개끼리 더하면 나머지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2개를 택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 4, 7, 10, 13, 16이 전부 다 x의 원소가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어떻게 2개를 고르더라도 나머지 2인 것과 나머지 2인 것을 더하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2개를 골라도 합이 3의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2, 5, 8, 11, 14가 전부 다 x의 원소가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를 택하고 여기서 하나를 택하면 나머지가 0이 돼버립니다. 3의 배수가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1과 2랑 더해보세요. 3의 배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머지 1인 것에서 원소가 들어가고 나머지 2에서도 원소가 들어가면 동시에 들어가면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린다. 그래서 이 전체가 들어가거나 또는 이 전체가 들어가거나 둘 중 하나만 해야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가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전체를 포함할 거냐, 이 전체를 포함할 거냐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합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 합이 뭐가 더 큰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 4, 7, 10, 13, 16을 한번 다 더해볼게요. 다 더해보시면 이렇게 더하면 17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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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17을 3 곱하면 되니까 51이 됩니다. 요거 다 더하면 51이다. 자, 여기를 다 더해보시면 16 더하기 16 더하기 8이니까 24에다 8을 더하니까 32가 되겠죠. 그러면 둘 중에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되려면 이 전체를 포함해야 되겠구나, 원소로. 이거는 아예 안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나머지 0인 것 중에서 하나를 포함해도 된다라 그랬죠. 그래서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 가장 큰 원소를 15를 원소로 택해주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원소의 합이 최대값이 된 경우는 x의 원소로 15, 1, 4, 7, 10, 13, 16이 들어가는 경우 따라서 합이 어떻게 되는 거죠? 15에다가 51을 더해주시면 되니까 66이 합의 최대값이 될 겁니다. 15에다가 51이랑 더해서 66이 합의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여기서 만약에 다른 조건들이 더 추가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답원 조건으로
x의 원소의 개수가 3이다. 이런 조건이 추가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세 개를 골라야 원소의 합이 최대값이 될까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세 개를 택할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세 개를 택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두 개랑 15를 택할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두 개랑 15를 택할 수도 있을 거고 이 다양한 가능성들 중에서 합이 최대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최대가 될 때는 13, 16, 15를 택할 때 최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원소의 개수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48번 문제 넘어가 보고요. 4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번은 전체 집합 U가 10 이하의 자연수고 집합 A랑 집합 B 두 부분 집합이 나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의 개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가번 조건을 보시면 A 교집합 X가 X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A랑 B의 포함 관계가 보이시나요? A랑 B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X가 A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걸 가번 조건에서 알 수가 있고 나번 조건은 X 여집합과 A 교집합 B는 서로 소이다. 그러면 X 여집합과 A 교집합 B가 서로 소이다. 교집합이 없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건 잘 생각해 보시면 A와 B가 서로 소다. 라는 소리는 A와 B가 서로 소다. 라는 소리는 자, 이 문제랑은 지금 다릅니다. A와 B가 서로 소다. 라는 소리는 A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고 또는 B가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쵸? 자, 그걸 이용해서 이걸 조금 간단히 바꾸어 보면 이 둘이 서로 소다 라는 소리는 이 A 교집합 B가 X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 되겠죠. 자, 우리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X 여집합과 A 교집합 B의 공통 부분이 없다라는 소리는 A 교집합 B가 X의 바깥 부분에 속한다. 이 흰색 빗금친 부분이 X의 바깥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A 교집합 B가 X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사실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번 조건에서 알아낸 것은 X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것이고 나번 조건에서 알아낸 것은 A 교집합 B가 X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조건을 한 번에 표현을 해보면 A 교집합 B가 X의 부분집합이면서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 교집합 B를 한번 구해보면 A 교집합 B는 5, 6이 됩니다. 원소를 5, 6 가지고 있는 집합이 되고요. 집합 A는 1, 2, 3, 4, 5, 6이죠. 자, 그러면 X는 어떤 집합이냐면 A의 부분집합이면서 5, 6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죠? 2에 6 빼기 2. 이 나머지 1, 2, 3, 4만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 경우만 생각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2의 4제곱이 될 거고 따라서 가능한 집합 X의 개수는 16개가 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49번을 풀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50번으로 넘어가 보면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집합 X에 대하여 A 교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조건을 읽어보시면 A라는 집합이 1, 2, 3, 4, 5라는 집합인데 A 합집합 X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A의 부분집합의 개수와 X의 부분집합 개수의 합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는 5개이기 때문에 A의 부분집합 개수는 정확히 알아요. 얼마죠? 2의 5제곱이죠. 자, 그런데 X의 원소의 개수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X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몰라서 N개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A 합집합 X의 원소의 개수도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A 합집합 X도 몇 개인지 모르겠어서 K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조건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A 합집합 X의 부분집합의 개수, 즉 2의 K제곱이 A의 부분집합의 개수인 2의 5제곱에다가 X의 부분집합의 개수인 2의 N제곱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요거를 만족시키는 N과 K를 찾아줘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전부 다 2의 무언가 제곱꼴이죠. 자, 그러면 N과 K는 0 이상의 정수일 거잖아요. 원소의 개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2의 거듭제곱 중에 2의 0제곱부터 생각을 해보면 1일 거고요. 2의 1제곱은 2, 2의 2제곱은 4, 8, 16, 32, 64, 128 이런 식으로 쭉 가는 숫자들이거든요. 이 2의 K제곱이나 2의 N제곱이나 2의 5제곱이나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숫자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2의 5제곱은 정확히 32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어떤 두 개를 골라서 여전히 이런 꼴이어야 되는 거죠. 2의 거듭제곱 꼴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2의 거듭제곱 중에서 제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2의 거듭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더해서 8과 16이랑 더해서 여전히 2의 거듭제곱일 수 있냐 생각을 해보시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8 더하기 16은 24잖아요. 32까지 가지를 못하죠. 16에다가 8을 더하면 일단 16보다는 클 건데 32까지 가려면 16을 더 더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8은 16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더해서 32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32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르게 더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4와 16을 더하더라도 당연히 32보다 작겠죠. 그러면 32와 64를 예를 들어 더하더라도 64보다는 크지만 128보다는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64에서 128이 되려면 64를 더 더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우리가 2의 거듭제곱이랑 2의 거듭제곱이랑 더해서 2의 거듭제곱 꼴이 되려면 같은 숫자를 더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숫자를 더하면 2의 거듭제곱이 될 수 없지만 8을 2개 더하면 정확히 16이 된다. 2를 2개 더하면 정확히 4가 된다. 64를 정확히 2개 더하면 128이 된다. 이렇게 같은 숫자를 더해야 2의 거듭제곱이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요 n이 2의 5제곱과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n이 5여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32랑 32랑 더해야 64가 된다. 자, 그러면 이 k는 얼마가 되는 거죠? k는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것은 n은 5고 k는 6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자, 그런데 A 교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원소의 개수에 대한 정보를 알아서 A 합집합 X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X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서 A 교집합 X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될 텐데 우리 원소의 개수가 이게 6개고 5개고 5개인 걸 찾아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값이 4다라는 거를 알아낸 거고요. A 교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4라는 소리는 근데 최대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 자, 그런데 우리는 A라는 집합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1, 2, 3, 4, 5라는 A라는 집합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A 교집합 X는 A의 부분집합일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소의 개수가 4개인 부분집합 중에 가장 큰 것을 고르면 되겠죠. 합이 가장 큰 것을 고르면 되겠죠. 따라서 2, 3, 4, 5가 A 교집합 X가 될 때가 원소의 합이 최대일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원소의 합의 최대값은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14가 원소의 합의 최대값이 될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2의 거듭제곱끼리 더해서 2의 거듭제곱 꼴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조건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1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집합 A는 1, 2, 3, 4, 5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이 집합 A의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을 각각 A1부터 AM까지라고 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부분집합의 총 개수가 m개라고 나와 있는데 이 m을 일단 구할 수가 있겠죠. 2의 5제곱에서 공집합 하나 빼주면 되니까 31개겠구나 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어요. 필요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m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집합 AN의 가장 큰 원소를 FN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집합 각각에서 가장 큰 원소들을 골라서 FN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집합 A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이런 부분집합이 만약에 A3이라고 설정을 했다라고 해보면 F3이라는 거는 이 A3의 가장 큰 원소니까 5가 된다라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최대인 것을 FN이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그것을 전부 다 더해라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집합들 중에서 이 부분집합 각각에서 원소가 최대인 원소를 전부 다 더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이런 부분집합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집합을 만약에 A5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한다면 F5는 이 집합의 가장 큰 원소니까 4가 되는 거잖아요. 이 가장 큰 원소들을 다 더한 값이 얼마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가장 큰 값이 1이 되는 경우 이걸 만족하는 n이 몇 개나 있을까라는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가장 큰 원소가 1인 부분집합이 몇 개나 있을까? 가장 큰 원소가 되는 부분집합이 가장 큰 원소가 2인 부분집합이 몇 개나 있을까? 가장 큰 원소가 3이 되는 부분집합이 몇 개나 있을까? 가장 큰 원소가 4가 되는 부분집합이 몇 개나 있을까? 가장 큰 원소가 5가 되는 부분집합이 몇 개나 있을까? 그 개수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부터 해봅시다. 가장 큰 원소가 1이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 자, 그러면 2, 3, 4, 5는 전부 다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1 하나만 포함하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원소가 2가 되는 부분집합 개수는 3, 4, 5는 들어가면 안 되고요. 2는 있을 거고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1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1이 들어가는 경우 안 들어가는 경우 두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 가장 큰 원소가 3인 부분집합은 4, 5는 들어가면 안 되고 3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 1과 2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과 2가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를 결정해주는 2의 제곱계가 있을 거예요. 비슷하게 가장 큰 원소가 4가 되는 경우는 1, 2, 3이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의 경우를 고려해준 2의 세제곱계가 될 거고 마지막 가장 큰 원소가 5가 되는 부분집합 개수는 2의 네제곱계가 있겠죠. 자, 실제로 이 개수를 전부 다 더해보시면 우리가 찾은 전체 부분집합 개수인 31개가 나올 겁니다. 공집합을 제외한 부분집합 개수. 그래서 그것을 다 더하는 것은 FN이 1인 게 1개가 나올 거고 2인 게 2개가 나올 거고 3을 2의 제곱번 더해야 될 거고 4를 2의 세제곱번 더해야 될 거고 5를 2의 네제곱번 더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 값을 계산해 주시면 답이 되겠죠. 자, 따라서 1에다가 4에다가 12에다가 32에다가 80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얼마죠? 17에다가 32를 더하면 17에다가 32를 더하고 80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49에다가 80을 더하니까 129가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큰 원소를 FN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가장 작은 원소를 FN이라고 표현하면 답이 어떻게 될까라는 거 여러분들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두 집합 X, Y에 대해서
집합 X, 저게 뭐죠? 다이아몬드? Y를, 그러니까 새로운 연산 기호를 이 문제에서 정해준 거예요. 근데 이 연산 기호가 이런 조건을 의미한다 라고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 문제에선 저렇게 설정을 하겠다. 그랬을 때 이 두 집합이 있는데 A 다이아몬드 C가 B를 만족하는 C의 모든 원소의 합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X랑 Y가 이렇게 있으면 일반적인 관계를 표현을 해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면 X 빼기 Y랑 Y 빼기 X를 합집합한 이 분홍색 부분을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A 다이아몬드 C, 요것도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보면 AC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겼다라고 할 때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빗금친, 분홍색 빗금친 부분이 B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A랑 B랑 동시에 들어가는 원소를 먼저 찾아보시면 2,4라는 원소는 A랑 B에 동시에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요 A의 집합 중에서 이 빗금친 부분에 반드시 2,4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2,4가 B의 이 원소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 빗금친 부분에 2, 4, 6, 8이 전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 빗금친 부분에서 6, 8을 해결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A는 6, 8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6, 8을 해결해줘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렇게 생겨야 딱 이 빗금친 부분이 2, 4, 6, 8을 전부 다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1, 3, 5는 A랑 C의 공통 부분에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A 안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지만 여기에는 1, 3, 5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여기에 1, 3, 5가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나면 우리 집합 C를 찾았습니다. 집합 C가 정확히 1, 3, 5, 6, 8 이렇게 생긴 집합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낸 거고 그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1, 3, 5, 6, 8을 전부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전부 다 더해주시면 9에다가 14를 더해주시면 되니까 23이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52번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53번 문제를 보시면 집합 A는 1, 2, 3, 4, 5, 6, 7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집합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가번 조건을 보시면 A에서 X를 뺐더니 1, 3, 5, 7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집합 A는 1, 2, 3, 4, 5, 6, 7이었는데 X가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서 X를 뺐더니 1, 3, 5, 7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를 알 수 있을까요? 이 1, 3, 5, 7이 원래 집합 A에 있었잖아요. 근데 집합 A에 있던 2, 4, 6이 사라졌어요. 그쵸? 그 말은 X를 뺐더니 저 2, 4, 6이 사라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 4, 6이 전부 다 X에 들어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가번 조건에서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나번 조건을 보시면 X의 원소의 개수는 4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X의 원소들 중에서 2, 4, 6 3개는 알고 있는데 남은 하나만 결정해주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X의 원소가 일단 2, 4, 6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나머지 하나만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X의 원소의 개수가 X의 모든 원소의 합은 20이다. 그러면 2, 4, 6과 이 나머지 하나의 원소를 합해서 22가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2, 4, 6을 더해보시면 12이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 원소를 여기다 더하면 22가 되어야 되니까 나머지 하나의 원소는 얼마예요? 10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더해서 22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X를 정확히 구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끝났죠?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2, 4, 6, 10을 전부 다 곱해서 480이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53번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이 51번 문제에서 제가 AN의 가장 큰 원소를 FN이라고 하자, 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가장 작은 원소가 FN일 때 또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구해 보겠습니다. 자, 요만큼을 가장 작은 원소는 가장 작은으로만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결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가장 작은 원소가 1이 되는 경우가 몇 개나 있을까? 2가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 5가 되는 경우는 몇 개나 있을까?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가장 작은 원소가 1이 되는 부분집합은 몇 개나 있을까? 그럼 이번엔 가장 작은 원소가 1이려면 1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가장 작은 원소가 1이니까 2, 3, 4, 5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 3, 4, 5의 부분집합의 개수랑 동일하니까 2의 4제곱개가 있을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원소가 2인 부분집합은 몇 개나 있을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번에는 가장 작은 원소가 2여야 되니까 1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2는 정확히 들어가야 되고 3, 4, 5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2의 세제곱개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가장 작은 원소가 3인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작은 원소가 3개인 3인. 그럼 3은 반드시 들어가고 1, 2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4가 들어가는 경우, 5가 들어가는 경우, 4가 들어가는 경우와 들어가지 않는 경우 두 가지에다가 5가 들어가는 경우, 들어가지 않는 경우 두 가지. 그래서 2의 제곱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원소가 4가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4는 반드시 들어갈 거고 1, 2, 3은 4보다 작으니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4는 반드시 들어가면서 5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원소가 5가 되는 부분집합 개수는 그냥 5라는 원소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 이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부분집합의 개수를 실제로 다 더해봤을 때 정말로 우리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인 31개가 맞느냐 라는 걸 체크한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1개, 2개, 4개, 8개, 16개. 자, 16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을 한번 해보시면 실제로 31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가 잘 구한 거고요. 따라서 결국에 F1부터 Fm까지 전부 다 더하라 라고 했으니까 F1이 1인 경우는 16개가 나온다. 1을 16번 더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는 8번 나올 거니까 2를 8번 더해주셔야 되고 3은 4번 나올 거니까 3 곱하기 4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거고 4는 2번 나오니까 4 곱하기 2 그리고 마지막 5는 한 번만 나올 거니까 5 곱하기 1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요거를 계산해 보시면 16에다가 16, 12, 8, 5 더해주시면 우리 FN들의 합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32에다가 25를 더해서 57이 나오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FN이 가장 큰 원소일 때와 가장 작은 원소일 때까지 우리가 나누어서 구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그냥 기본적인 조건을 스스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에서 어떻게 변형이 될 수 있을까 또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그냥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 조건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라고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꼭 스스로 해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작은 원소가 FN일 때 51번을 풀어봤고요. 아까 전에 52번 같은 경우는 새로운 연산이 정의되었을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 53번 같은 경우도 가번, 나번, 다번 조건을 통해서 집합 X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53번까지 해결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54번부터 이어서 풀어볼 테니까요. 미리 문제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